박상영인데 지금 좋아! 식사 대 식사! 에스파 윈터가 펜싱을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이슈인데요. 유명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윈터 닮은 꼴로 화제가 되었던 펜싱 국가대표 윤지수 선수 이야기입니다. 윤지수 선수는 올림픽 개최 이전부터 걸그룹을 연상케 하는 외모로도 관심을 끌었지만 우리 여자 펜싱 대표팀의 맏언니에 걸맞은 탁월한 실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답니다. 게다가 윤지수 선수의 실력에는 또 다른 숨겨진 비밀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윤지수 선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펜싱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훈훈한 이야기와 숨겨진 소식 지금부터 재미슈가 전해드립니다. 사브르를 든 피스트보다는 마이크를 든 무대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외모, 바로 우리 펜싱 여자 국가대표팀의 맏언니 윤지수 선수입니다. 3년 전 도쿄에서는 막내였지만 이번에는 가장 연장자로 대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올림픽 무대는 우리 여자 국가대표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도쿄 올림픽 이후 급격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 그동안 우리 펜싱을 책임졌던 선배들이 다 물러나고 20대 신인들로 국가대표가 꾸려졌기 때문이죠. 윤지수 선수는 지난 2020 도쿄올림픽 당시 팀의 막내로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올림픽 여자 사브르 단체전 최고 성적은 도쿄에서 거둔 동메달이 최고 기록이었는데 윤지수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죠. 윤지수 선수가 이끄는 여자 펜싱 대표팀은 지난 8월 4일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 펜싱 경기장에서 홈팀 프랑스를 제치고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한국 여자 펜싱 사브르 역사에 다시 한번 이름을 남기는데 성공한 거죠. 윤지수 선수는 어릴 적부터 운동신경이 남달라 각종 스포츠 활동에 재능을 보였고 본인도 운동선수의 길을 걷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로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딸이 운동선수가 되는 것을 반대한 윤 선수의 아버지는 뜻밖에도 프로야구의 전설로 불리는 윤학길 선수였습니다. 과거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고독한 황태자로 명성을 떨쳤던 그는 KBO 리그 역대 최다 완투 100경기와 75승 완투승을 거둔 전설의 투수로 앞으로도 그의 기록은 깨지기 어렵다고 할 정도이죠. 그러나 본인이 프로 선수를 하며 고생한 탓인지 딸이 운동선수가 아닌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산에 있는 양운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윤지수 선수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양운중학교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펜싱 2관왕인 이라진 선수의 모교입니다. 2000년에 창단된 사브르 펜싱부로 이름난 곳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라진 선수가 졸업한 뒤 펜싱부는 해체되어 버렸고 윤지수 선수가 입학하던 무렵엔 펜싱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펜싱이 좋아. 그러나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당찬 중학생 윤지수는 학교와 선생님을 설득하고 극심히 반대하던 아버지마저 설득시켜 사브르 펜싱부를 재창단시킵니다. 결국 중학교 2학년이던 2006년부터 펜싱을 시작할 수 있었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타고난 신체 조건과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펜싱 실력이 놀라울 만큼 빨리 늘었다고 하는데요. 입문한 지 1년 만에 중등부, 종별 선수권 등 각종 국내 대회 개인전에서 우승을 휩쓸며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선배 이라진 선수의 뒤를 따라 펜싱 명문인 부산 디자인고등학교에 진학한 윤지수 선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쟁쟁한 선수들을 연거푸 제치고 만 18세에 청소년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되며 펜싱계의 유망주로 주목받게 되었죠. 특히 만 19세의 나이로 처음 출전한 2012 아시아 선수권에서 우승을 하며 우리나라 여자 사브르의 차세대 인재로 확실히 인정받죠. 사실 펜싱이라는 종목에는 다양한 분야가 존재합니다. 현대 스포츠로서의 펜싱은 크게 에페, 플레레, 사브르라는 3대 종목으로 구분합니다. 에페는 16세기에 등장한 레이피어와 18세기의 스몰소드에서 유래한 검술입니다. 물론 당시의 에페는 허리를 최대한 숙이고 얼굴만 전면에 내밀고 최대한 긴 레이피어와 런지로 사거리를 극대화하는 전법을 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날 서양 펜싱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보통 펜싱이라고 하면 이 에페를 떠올리게 되죠. 물론 서양인들이 처음부터 스몰소드를 썼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에는 바이킹이나 전설의 검, 엑스칼리버에서 연상되듯 롱소드, 투핸드디드 소드가 대세였습니다만 중장갑과 화약 무기가 차례대로 등장하면서 두 손을 사용하는 거대한 무기의 시대는 저물게 됩니다. 칼은 점차 전쟁의 도구에서 호신의 도구로 역할이 바뀌게 되고 호신 도구 역시 권총이 대세가 됨에 따라 서양 칼은 점점 간단한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휴대 편의성을 위해 짧고 가벼워지고 베는 날이 없거나 의미가 없을 만큼 폭이 좁은 형태로 오로지 실전성만을 추구한 형태로 바뀌게 되죠. 알렉상드르 듀마의 소설 삼총사의 결투 장면에서 볼 수 있듯 이 시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직선적인 보법과 왼손에 총 같은 다른 무기를 드는 경향이 생겨났고 현대 펜싱과 큰 차이가 없는 형태로 정립됩니다. 현재까지도 모든 펜싱 경기는 프랑스어로 진행되며 프랑스는 펜싱의 종주국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펜싱 강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스몰소드는 호신이나 결투용이면서 귀족 복식의 액세서리로 18세기 내내 사용되었지만 점차 도검을 폐용하는 문화가 사라져가면서 스몰소드도 쇠퇴하게 됩니다. 결투의 규칙도 바뀌었는데요. 상대를 죽여야 승부가 나는 대신에 상처만 입혀 피를 먼저 낸 쪽이 이기는 퍼스트 블러드로 규칙이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손쉽게 승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출된 팔과 손을 노리는 기술이 유행하죠. 또 이를 막기 위해 손을 보호하기 위해 커다란 컵 가드가 붙게 되었고요. 결국 결투에서 유리하기 위해 길어지고 평소 차고 다니지 않으므로 장식성도 배제한 단순한 형태가 되면서 오늘날의 에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플레레는 에페의 훈련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에페는 실전 검술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진검을 사용했기에 심각한 부상을 피할 수 없었죠. 결국 부상을 막기 위하여 에페보다 칼이 가볍고 잘 휘어지게 개량된 칼을 쓰게 됩니다. 또 당시 기술력의 한계상 보호구가 몸통에만 있었는데 전신이 공격 부위인 에페와 달리 몸통만 타깃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스몰소드에서 유래한 플레레나 에페와는 달리 사브르는 헝가리인이 사용했던 기병용 도검인 세이버에서 유래했습니다. 결투에서 유리하도록 칼은 최대한 가볍게 변화했고 칼을 회전시키는 대신에 뻗듯이 치는 기술 등 오로지 결투에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검술이 진화했죠. 이후 스포츠화가 되면서도 전통적인 특징이 남아 펜싱에서 유일하게 칼끝이 아닌 칼날로도 득점이 가능하고 상체가 공격 범위이며 펜싱 칼들 중 가장 가볍고 잘 휘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펜싱 종목들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경기가 느리고 대부분 스텝을 밟으며 서로 지속적으로 견제를 한다면 에페, 속도가 사브르와 에페의 중간이고 견제하다가 맞붙으면 공방이 일어나는 종목이 플레레,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컵이 있는 칼을 들고 시작하자마자 뛰어나가서 순식간에 공격을 하고 불이 들어오면 서로 소리를 지르며 자기 공격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사브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펜싱의 주력 종목은 세 가지 중 어떤 것일까요? 우리 펜싱이 처음 올림픽에 참가한 것은 1964년 도쿄올림픽입니다. 당시에는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꾸준히 실력을 키워나가며 국제대회에서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국 펜싱은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김영호 선수가 플레레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따내는 데 성공해 한국 펜싱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기록하게 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플레레뿐만 아니라 사브르와 에페에서도 큰 성과를 거둡니다. 원조 미녀 검사로 이름을 날린 김지연 선수가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을 시작으로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과 여자 에페 개인전 은메달, 남자 플레레 개인전 동메달, 여자 플레레 단체전 동메달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한국 펜싱 어펜져스 신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도 한국 펜싱은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엔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고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김정환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박상현 선수가 할 수 있다는 외침과 함께 극적인 역전승으로 금메달을 가져왔을 땐 온 국민이 함께 감동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도 구본길, 김정환, 오상욱, 김준호 선수
선수가 한국 꽃미남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남자 사브로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죠. 김정환 선수는 남자 사브로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2관왕에 오르기도 했고요.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도 최인정, 강영미, 송세라, 이혜인 선수가 은메달을 가져오며 명실상부한 펜싱 강국의 자리를 빛냅니다. 한국 사브르의 신화라고 할 수 있는 김지연 선수가 은퇴하며 한국 여자 사브르는 세대 교체라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특히 윤지수 선수는 이번 대회 개인전 16강에서 조기 탈락해서 큰 아쉬움을 주었죠. 하지만 단체전에서 동료들과 함께 한국 펜싱의 새 역사를 쓰는데 성공했습니다. 윤지수는 준결승 후반 큰 결단을 내립니다. 유럽의 터줏대감 프랑스에게 이미 전력이 노출된 본인 대신에 후배들을 내보내고 다음 올림픽을 위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안배한 것이죠. 작전은 대성공. 금메달 후보였던 프랑스의 발목을 잡는 데 성공하고 결승에 나가 은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은메달이라는 성과와 후배들에게 대표팀 인수인계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윤지수 선수. 이번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한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국가대표 자리를 지키고 은메달을 목에 걸고 떠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윤지수 선수의 새로운 앞날에도 성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파리올림픽도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저희 재미슈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소식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시청자님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재미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